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11일 월요일이죠. 오후 10시 1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볼게요. 분기봉 예 337.95 317.78 예, 지금 얼마예요? 337.58 그러니까 전 분기 종가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참 애매하죠? 네, 지금 상황은 제 기준에는 애매해요. 왜냐면 이건 확실하게 상승에 성공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락하지도 않고 예, 여길 깨야 예, 여길 깨야 하방인데 뭐 그냥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337.95 부근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애매하다 라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애매하다 밖에 없습니다. 애매하다. 월봉 예, 오키도키님 반갑습니다. 자, 월봉요. 예, 솔비님 반가워요. 자, 월봉입니다. 월봉. 여기 343.3 331.7 325.7 6.7인가요? 5.7인가요? 네, 5.74입니다. 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매수 영역이라고. 안 가. 예? 매수 영역으로 안 가요. 그리고 351 매도 영역에도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자도 할 게 없고 매도자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양쪽 다 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왜? 아무 데도 안 가. 매도할 공간도 아니고 매수할 공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자, 이제 주봉입니다. 에베네셀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하단선, 여기가 저가, 그죠? 여기가 상단선 1, 상단선 2, 고가. 그쵸? 그러면 요 전체가 매도 영역이고 요 영역이 매수 영역이죠. 자,
오늘 매수 영역 들어갔습니다. 예? 오늘 매수 영역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거기까지 조정했다가 딱 찍고 쫙 올라온 거예요. 하단선의 위치는 P3 335.79, 오늘 저가는 335.33, 그러니까 찍었죠. 상단선은 P3부터 따지고 보면 337.35, 지금은 337.58, 그러니까 상단선 들어갔고요. P5까지 본다 그러면 339.93까지 339.93까지는 보인다. 됐죠? 네. 생각보다 심플해요. 정고만 안 넘으면 매도해도 되는 거예요. 정고만 안 넘으면 매도해도 된다. 그게 규칙이에요. 정고만 넘지 않으면 매도하셔도 됩니다. 정고를 넘으면 그때는 이제 월봉의 매도 전략을 쓰셔야 돼요. 주봉 매도 전략 NO. 자, 상단선 여기 있고요. 요거는 물음표. 예. 상단선. 그 다음에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상단선이 고가를 방어할 수 없고 하단선이 저가를 방어할 수 없으므로 이건 매수 전략은 안 되는 거죠. 매도 전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만 제공하지, 예, 손절선이 없어요. 고점을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하시려면 주봉을 보셔야 돼요. 지금 거래의 중심은 주봉에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고조종, 고조종, 고조종 이렇게 상승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 저, 종 이렇게 다 상승해야 된다고. 이게 상승의 조건이에요. 이 중에 하락이 나오면 만약에 내일 고가 넘었다가 종가가 내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예, 이렇게 그리면 이건 하락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건 하락 의지가 있는 거라고. 내일 상승할 거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요게 상승 의지. 예. 요건 하락 의지죠.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아랫꼬리 달고 양봉, 내려갈 거면 윗꼬리 달고 음봉이에요. 종가가 하락이면 너무 좋고, 예? 수요일까지. 상승할 거면 매일매일 고조종이 상승해야 돼요. 고조종이 상승, 고조종이 상승, 이렇게 가면 위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고가 놓고 음봉 나서 종가 하락하면 상승을 끝낼 의지가 담겨진 거죠. 예? 근데 종가를 하락시킬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 예, 이게 주봉이 윗꼬리를 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이 음봉을 낸다라는 거는 주봉에 윗꼬리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주봉이 윗꼬리를 만들면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예, 일봉이 윗꼬리 달고 음봉, 아, 오케이. 종가 하락이면 나이스. 예, 그런 뜻이고요. 이게 상방으로 계속 가려면 계속 고조종을 상승시키면서 수요일까지 가야 됩니다. 목요일은 프리예요. 목요일은 상관없어요. 수요일까지. 그러면 요건 이제 설명이 끝났죠? 자, 선물. 선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의 움직임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주봉도 지금 하단선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상단선은 이미 도달했어요. 그래서 1차로 여기가 얼마냐?
337.57 정도 되고요. 여기가 강한 거예요. 여기가 강한 건데 339.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339.85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하단선의 위치는 여기에요. 여길 벗어나는 순간 매수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335.80 아래만 매수가 되고 그 위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매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다 됐죠? 위아래 다 열려 있습니다. 선물 위아래 다 열려 있다. 뭔가 이게 월봉이 상단선이든 하단선이든 좀 잡아줘야 되는데 상단선도 안 가고 하단선도 안 가고 중간에서만 놀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고. 근데 이런 소리는 사실 아무나 하잖아요. 제가 아니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도움이 안 되죠. 사실 분석을 한다고 해도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소리네. 댓글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소리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답이잖아요. 지금 지금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요.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자, 잘 보세요. 이거 차월물이에요. 차월물.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번 주 목요일이 끝나면 당월물이 사라져요. 당월물이 사라지고 차월물만 남게 돼요. 예? 차월물만 남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선물은 금요일부터는 차월물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예? 금요일부터는 차월물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차월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죠? 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볼린저 밴드만 보이잖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 보이시죠? 여기 볼린저 밴드가 보이시고, 예.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격 볼벤이 있어요. 이격 볼벤이 있는데 선물은 봉수가 안 나와. 예? 이 선물은 봉이 안 돼요. 그래프를 추출할 만큼의 봉 개수가 안 되니까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는 이 선이 어디 있냐면 고가 부근에 있어요. 고가 부근.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 예? 자, 이걸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당월물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걸 설명을 안 드리면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자, 거래량 메뉴에 있죠. 그죠? 거래량 메뉴에 있잖아요. 여기 거래량도 메뉴에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당월물이랑 완전히 달라요. 예? 당월물이랑 차트가 다르다고.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위에 있지 않아요. 응? 이 정도밖에 안 돼. 여기 아래에 있어요. 근데 얘는 완전히 위에 있어. 보이시죠? 그리고 얘도 완전히 위에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당월물이 있고 차월물이 있어요. 근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11일이죠. 응?
9월 11일. 그러니까 9월 15일이 되면 이제 얘가 차월물에서 당월물로 바뀌잖아요. 예? 차월물에서 당월물로 바뀌는데 문제는 9월 첫 거래일에서 9월 14일 사이에 요 사이는 차월물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9월 1일과 9월 14일 사이에는 현재 12월 물은 차월물이었다고. 그런 거래량이 없어. 차월물은 거래량이 없어요. 당월물이 거래량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차월물의 입장에서 거래량을 관리하다가 이번 달이 되면서 지금 2월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2월 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거 당월물은 이제 더 이상 거래하면 위험하니까 차월물을 거래하면서 거래량이 넘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9월 초에 거래량은 별로 없다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럼 얘가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다음 달에 또 늘어. 그죠? 왜냐면 다음 달은 한 달 내내 어떤 위치에 있어요? 당월물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은 절반은 차월물, 절반은 당월물이 되지만 다음 달은 완전히 한 달 내내 당월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도 거래량이 늘 거라는 거예요. 이번 달도 거래량이 늘었지만 다음 달도 거래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거래량 무조건 맨 위에 있다는 얘기죠. 예? 거래량은 무조건 맨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볼펜 못 가. 그죠? 볼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볼펜 못 가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여기 370은 못 간다는 얘기지. 예? 거래량이 맨 위에 있잖아요. 이건 370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얘도 맨 위에 있어. 그러면 여기도 못 가는 거예요. 350도. 자, 선물 지수는 370도 못 가고 350도 못 가는 환경이에요. 언제부터? 9월 15일부터. 그죠? 예? 9월 14일까지는 당월물이고, 예, 언타이틀님 반갑습니다. 9월 14일까지는 당월물이니까 니들 맘대로 해. 예. 근데 9월 15일이 되면 당당하게 차월물이 당월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9월물은 9월 14일에 끝나고 12월물이 9월 15일이 되면서 당월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월물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량의 구조로 봤을 때는 370도 나가리고 350도 나가리예요. 예, 이제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어요? 제가 당월물과 차월물의 관계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당월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차월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당월물이 사라지고 차월물이 당월물이 되면 변경된 당월물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370 어렵고 351도 어려운 거예요. 예, 송인권님 반갑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언제부터? 9월 15일부터 말일까지. 그러니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올라간다고 해도 폭발적인 상승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보셨죠? 거래량의 위치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뭐 봐야 되지? 주봉을 볼 건데, 자, 주봉 보여드릴게요. 주봉 거래량 어디 있는지 보세요. 예, 지금 거래량 몇 프로냐? 84%예요. 예? 주봉 거래량 오늘 월요일이죠? 84%. 예? 월요일인데 84%예요. 일주일 거래량이
100이잖아요. 100 기준이. 예? 전주 거래량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월요일에 84%라는 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맨 위로 가요. 예? 거래량 맨 위로 가고 얘도 맨 위로 갑니다. 그 얘기는 아래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선물은 아래가 열린다고. 아래가. 거래량의 구조로는 아래가 열리고 위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350대를 보기는 매우 어려운 형태예요. 예? 지금 형태로 봐서는 350대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일봉도 거래량이 많겠죠. 예. 일봉도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그죠? 예, 일봉도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다. 그리고 이제 미결제 약정이 미친 듯이 들어오죠. 예?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미친 듯이 들어오잖아요. 한 4만 계약 정도 들어왔어요. 4만 계약. 예. 4만 계약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당월물 청산하고 차월물로 이사 오는 거죠. 스프레드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청산하고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당월물을 정리하고 차월물로 그냥 이사하는 걸 수도 있다고. 꼭 이걸 롤오버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뭐 당월물 정리하고 차월물로 들어가면 뭐 큰 이슈 없는 거잖아요. 자, 정리를 하면 당월물은 목요일날 빠이빠이 해요. 차월물 15일 되면 당월물 되는데 거래량 투자 신호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350일도 어렵고 370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걸 코스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전월 고가가 한 2660이잖아요. 그러니까 2660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구조에서는 2660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왜냐? 선물이 위로 갈 수 없으면 코스피 200 지수도 위로 갈 수 없고, 코스피 200 지수가 위로 갈 수 없으면 코스피도 위로 갈 수 없는 거죠. 물론 2023년 8월까지 2800까지는 가능해요. 2023년 8월까지.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음력일 수도 있어요. 2800이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 2800을 갈 수 있나? 아직은 그 정도 수치까지는 열려 있지는 않아요. 그 숫자가 열려 있는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건 선물입니다. 개인은 8천억. 개인은 8천억이고 외국인은 3조 8천억이에요. 평단이 340일 정도 돼요. 340일보다 좀 낮을 거예요. 낮을 건데 어쨌든 그 부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쉽지 않다 라는 거죠. 굳이 가야 되나? 그런 거예요. 굳이 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자, 외국인은 3조 8천억 대요. 3조 8천억 선물 매도입니다. 이거 정리 못해요. 3거래일 안에 정리 못한다고. 거의 불가능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냥 결제 받을 거예요. 그럼 결제를 받을 건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제를 손절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먹을 수는 있어도 손절은 안 하겠죠. 상식적으로. 자, 개인은 현물 사고 있어요. 개인은 현물 사고 있다고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막 팔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개인은 현물을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이 현물을 사면서 선물을 사면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고 있다고.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가려고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위로 갈 거면 현물을 매도시켜야지. 매도 안 시키잖아요.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잠시 볼 건데, 이건 추정치니까 그냥 참고 삼아 보세요. 예. 자, 오늘 337을 매도했어요. 예? 337을 매도했다고 2만 개. 이 위에는 매수했는데 여기를 매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337도 매도로 잡혀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337도 매도했고 340도 매도했어요. 두 개 다 매도했어요. 두 개 다. 예. 그냥 무슨 얘기예요? 위로 갈 생각 없는 거지. 이걸 왜 매도해요? 위로 갈 거면 이거 매수해야지. 근데 매도 쳤잖아요. 예? 여기에 매도 있던 건 줄이고 여기 매도를 늘린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는 10,000개를 줄였고 오히려 여기는 20,000개를 늘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20,000개가 생겼고 여기는 10,000개가 줄어서 20,000개에서 10,000개가 된 거죠. 그러면 얘는 결제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337도 결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추정치로 봤을 때. 그러면 선물은 341 위로 올라가기 어렵고, 그죠? 옵션도 337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 33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도 지키기 어렵다고. 우리는 지금 오늘 올랐기 때문에 우와, 이거 이제 상방이고 이제 하방은 다 죽었네, 난리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옵션은 오늘 올려놓고 콜매도 쳤다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가 폭등해가지고 올라가면 할 말 없겠지만, 지금 포지션을 쌓는 걸로 봐서는 상방 의지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342는 거의 생각이 없는 걸로 보여요. 지금 외국인이 하는 행위만을 봤을 때는 이건 342는 아예 접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접었다는 거죠. 이거는 아예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게 보여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외국인하고 증권, 증권의 포지션입니다. 요거만 설명하고 국내 지수는 넘어갈게요. 자, 요게 금투예요. 요게 외인이고 누적입니다. 누적. 잘 보세요. 금투는 매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요 위로 가야 돼요. 요 위로. 근데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자, 외국인이 가진 포지션을 볼게요. 한 340 정도 돼요. 이건 선물. 근데 옵션도 보시면 이게 옵션이거든요. 파란 거. 파란 거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옵션도 상방이 아니란 얘기예요. 옵션 상방 아니다. 그리고 선물은 매도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은 위로 가야 될 이유 없어요. 외국인은 위로 가야 될 이유가 없고 지금 기관만, 예? 기관만 그래요. 여기 옵션은 여기서부터 수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관의 옵션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선물이 문제지. 예? 선물이 문제잖아요. 자, 외국인은 위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 외국인은 위로 갈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포스 봐야죠. 고포스 분기. 뭐 공중에 떠 있으니까 말일까지는 어디로 가는지 봐야죠. 예. 월봉 여기도 공중에 떠 있죠. 예? 아무것도 안 찍었잖아요. 뭐 상단선을 찍기래 하단선을 찍기래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지금은 뭔가 언급할 게 없어요. 월봉과 주봉으로 봤을 때 언급할 게 없고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건 주봉이죠. 그러니까 분기봉과 월봉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허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건 주봉이에요. 그래서 주봉상 2,600원 2,600원 위로는 매수는 못해. 이 얘기는 아침에도 해드렸고 일요일날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미리 다 얘기했어. 그죠? 제가 이걸 빠뜨린 게 아니라 이미 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매수는 지금부터 지난주 저가 사이에요. 지금부터 지난주 저가 사이인데 강한 하단선은 여기 2,530원 정도 됩니다. 2,530원. 여기가 강한 거고 지금이 약한 거고 지난주 저가만 안 깨지면 돼요. 지난주 저가만 깨지면 된다. 그리고 2,600원 위로는 쳐다보지 마라. 노리지 말라는 거죠. 일봉은 그냥 아래 위 공중에 떴습니다. 아래 위 공중에 떴어요. 상단선은 멀고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2,550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타이거. 네, 분기 자유롭고 월봉 자유롭고 아무것도 안 찍었다는 거예요. 주봉은 이제 터치했어요. 주봉은 터치했다. 지금 상단선 여기잖아요. 여기 2,746원이니까 2,750원이죠. 고가 얼마냐면 2,750원입니다. 그러니까 딱 상단선 딱 맞고 떨어진 거야. 그죠? 상단선 딱 찍고 떨어진 거고 지금 하단선에 딱 도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단선을 쓸지 이 하단선을 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를 매수로 볼 거냐 여기를 매수로 볼 거냐는 이제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지난주 저가가 안 깨져야 됩니다. 지난주 저가를 지키면 돼요. 지난주 저가를 지켜야 된다. 자, 일봉은 공중 떠 있어요. 내일 목표가는 2,795원 정도 되고 반대로 매수가는 2,7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다 개방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예?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추가적으로 좀 다뤄볼 거는 시총 상위주 구조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잠깐만요. 제일 먼저 볼 거 홀딩스부터 보여드릴게요. 홀딩스. 자, 홀딩스인데 이걸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서 제가 트렌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포스코 홀딩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걸 보고 아이디어를 좀 얻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볼벤 상단선이고 이게 이격 볼벤 상단선이에요. 예? 이렇게 상단선이 있는 경우에 이격 볼벤 20 상단선이 볼벤 20 상단선보다 높으면 항상 주력이 이 선이라고요. 이게 주력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과열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자, 보세요. 넘었죠. 그리고 넘었죠. 넘었잖아요. 예? 넘었잖아. 그러니까 넘으면 밀리잖아. 근데 얘가 미친듯이 쳐올렸죠. 예? 미친듯이 쳐올렸잖아요. 근데 얘가 시가를 찍었을 때 이게 시가고, 예, 어디 있었어요? 이격 볼벤 여기 있고 볼벤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저가를 보세요. 마치 볼벤 찍은 것 같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길 찍은 것처럼 그린다고요. 여기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예, 매수의 최대가는 볼벤 20이에요. 그렇게 그린다고. 오케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하는 거?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볼벤 20을 타고 가지. 볼벤 20을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근데 이격 볼벤 20은 안 넘어. 넘으면 과열이니까 넘은 것만 이렇게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면 매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볼벤 20 하단으로 내려와야 그나마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가장 싸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매수를 가장 비싸게 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네. 계속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려면 과거로 봐야 되거든요. 과거. 이렇게 과거로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요. 보시죠? 과거로. 이렇게,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인 게 우연일까? 그죠? 우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총 리뷰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시총 리뷰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시총 리뷰입니다. 네, 뭐라고 해놨냐? 자, 삼성전자, 그죠? 72,200원까지 노린다. 저점을 안 깨지면 72,200원까지 가는데, 보통은 1번이 목표라는 거예요. 1번. 예? 1번이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요 박스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보면 이게 포스코 홀딩스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1번에다 표시해 놨잖아요. 여기를 넘어가면 매수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매수를 하고 싶으면 2번과 3번 사이에서 한다. 자, 2번과 3번 사이의 영역이 매수할 수 있는 공간이고 1번을 넘어가면 과열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 영역이고 여기를 넘어가면 과열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딱 그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를 알고 보시면, 예, 과한 건 피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과열이냐 아니냐를 내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과열이면 매수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예. 과열이면 매수 안 하면 되지. 과열인데
매수할 필요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과열인데도 올라가. 그럴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과열인데도 막 미친 듯이 호재 떠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막 매수 밀어 넣으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예? 얘는 그냥 구조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가격인지 아닌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고. 왜냐하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쩐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쩐이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면 그런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조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버슈팅을 하든 뭐 난리를 치든 그건 차후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뭐가 과열이고 뭐가 과열이 아닌지는 알고 있어야 어느 포인트를 공략해가지고 내가 치고 빠질지는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듣는 건 뭐냐면 그냥 오르면 좋은 거야. 네? 오르면 좋은 거라고요. 그 오르는데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표를 분석하는 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좋은 자리, 나쁜 자리를 일단 다 알고, 예. 그 나쁜 자리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 위로 갈 수 있는 거고, 예. 나쁜 구조인데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작살 나는 거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세요? 이거? 1번. 1번이요. 응? 1번. 여기까지가 정상치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삼성전자. 여기까지가 정상치다. 그죠? 여기가 7만원 살짝 넘잖아요. 72,000원 안 되고 7만원 살짝 넘는 가격. 여기가 이 위는 매도 영역이라는 거죠. 이 위는. 예? 실제로 움직인 걸 보세요. 딱 거기 있잖아. 그죠? 그래프상에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형태를 잘 보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프를 잘 보고 있어야 이게 지금 상승하는 건지 아니면 끌어올리는 건지, 예, 그 정도는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 보세요. 얘는 지금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하단선 아래에 있는데 이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법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자, 6개의 하단선. 이 개념 설명해 드렸죠? 예? 이 개념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빨간색 점선을 쓰고 실선 쓰고 굵은 실선을 쓴다. 그 다음에 파란선 점선을 쓰고 파란선 실선 쓰고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예? 이게 총 6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름이 T3이고 얘가 T4고 얘가 T5예요. 이 선이 주력선이에요. 이 선이 주력선이에요. 그리고 얘를 저는 상승 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가 P3이고 얘가 P4고 얘가 P5예요. 얘는 뭐다? 얘는 그냥 볼벤이에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러면 자, 점선 어디서 썼어요? 여기 점선 썼죠? 네, 점선 여기서 썼고, 그 다음에 실선 어디서 썼어요? 여기서 썼죠? 그 다음에 요 굵은 실선 어디서 썼어요? 여기서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쓰면서 얘도 썼어. 그죠? 여기 보면 점선도 썼다고요. 그럼 남은 게 얘잖아요. 예? 남은 게 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실선. 그러니까 이전에 뭘 썼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전에 뭘 썼는지 알아야 지금의 선이 어디가 주력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저가가 깨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까지 가겠죠.
그죠? 저가를 지키면 얘를 쓰는 거고, 저가가 깨지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해되시죠? 이거 어디서 못 보셨어요? 이거 지난달 코스피 200 지수 월봉이잖아요. 예? 지난달 코스피 200 지수 월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똑같다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알고 보면 보여. 근데 이 구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맞았냐, 틀렸냐, 실력이 있다, 없다, 이제. 왜냐면 사람의 포커스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뭔가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지. 근데 계속 저한테 네가 실력이 있니, 없니,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프의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저 사람이 설명하는 게 이게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이거는 보조 지표잖아요. 그래프라고. 이걸로 돈 벌어요? 아니야. 이걸로 돈 버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지.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로 만든 거지,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돈을 버냐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건 사람이죠. 왜? 그 그래프를 잘 활용하면서 핸들링을 하는 건 사람이고,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도, 예, 그거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즉흥적이고, 예? 도박 기질이 엄청난 분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예? 개인은 도박을 하고 있는데. 자, 비교해 보자고요. 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비교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자, 얘가 여기 찍었죠. 얘가 여기 찍었는데 여기도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점선 썼잖아. 여기도 점선 썼잖아요. 그럼 그 다음 봉에 보면 얘도 쓴 거고 얘도 쓴 거죠. 그럼 얘가 주적이라고. 얘가 주적이듯이. 그럼 얘 여기 찍었을까요? 지난달에 여기 찍었어요? 자,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예, 찍었잖아요. 예? 찍었잖아요. 여기 터치했잖아요. 지금 이게 하이닉스가 그린 게 한 달 느린 거지. 예? 코스피 200 지수가 한 걸 이제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시차가 느리니까. 예.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받고 LG화학. 네. LG화학은 아래가 아무것도 없죠. 예? 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래. 하단선 있어요? 없어. 보면 알죠. 이걸 보고 모르면 안 돼. 그냥 딱 보면 알아야지. 그죠? 이건 보는 순간 딱 여기, 아, 상단선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그죠? 1, 2. 근데 하단선이 없어. 무슨 얘기예요? 아래로 흘러내리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예? 근데 위에서는 내려와. 이걸 뭐라고 한다? 하락 추세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월봉은 이미 하락 추세야. 근데 아래에서 막지 않아. 그럼 이건 매수하는 거 신중해야겠죠? 바로 답이 나잖아요. 그냥 차트만 보면 알 수 있어. 이거는 월봉으로 하락 추세구나. 이건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할 수 있는데
매수할 가격이 적당하지 않구나.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접근해야죠. 삼성 SDI. 자, 어머, 저가 깨졌네? 아이고, LG화학보다 더하네. 그죠? 예? LG화학보다 더하잖아요. 깨졌어. LG화학은 안 깨졌어. 근데 얘는 깨졌잖아요. 그럼 얘는 올봉은 나가리예요. 예? 올봉은 나가리라고. 그럼 다른 봉 보고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올봉이 나가리라는 거는 9월 말까지 보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9월 말까지 보유가 안 되는 거야. 이 종목은. 보유할 거면 일주일이든 하루든, 예, 짧게는 되는데, 길게는 안 돼. 길게 보유할 거면 수익이 나야 돼. 그러니까 주봉에서 매수했는데 수익이 잔뜩 났어. 그럼 그 수익 가지고는 오버할 수 있는데, 그냥 월봉만 보고 올 말까지 보유 못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볼 거, 보셨고,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도 깨졌죠? 네? 여기도 깨졌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하단선이 발달 안 됐어. 그죠? 특징이 하단선이 발달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내리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다? 하단선이 상방을 안 보고 하방을 봐. 이렇게 보는 종목들은 방어가 안 돼. 그걸 머릿속에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아, 이게 아래쪽으로 열리면 하락하기가 좋구나. 그러면 저런 종목은 매수를 하더라도 적게 하거나 기다리거나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정도는, 예, 머릿속에 지식을 담고 계셔야, 예, 성급하게 매수 전략을 안 할 수 있죠. 삼바. 예. 얘도 깨졌어요. 얘도 깨졌다고. 그러니까 얘도 가치는 없는 거예요. 예. 오르든 내리든 안 중요해요. 삼바. 그 다음에 현대차. 아, 얘는 아직 안 깨졌어요. 예? 얘는 아직 안 깨졌어.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공간 있어. 근데 받쳐주는 힘도 없어요. 잘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저가가 깨진 거는 일단 드랍이야, 드랍. 예? 상승하는 봉은 저가 안 깨요.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봉은 저가를 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깼다라는 건 그 봉은 버리는 거야. 다른 봉을 써야 돼. 그러니까 저가를 깨고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봉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봉을 갖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봉이 저가를 깼는데 주봉이 저가를 지켜. 그러면 주봉을 활용하는 거예요. 올봉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시총 상위주 중에 종목을 보시면 하단선 개판이고 저가가 깨지고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는 종목을 골라야지. 하단선이 작살난 종목을 뭐하라 잡아가지고, 예, 고생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종목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현대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과열해서, 예, 밀리고 있죠. 자, 그 띵글이 이야기하는, 예? 띵글이 이야기하는 그 과열의 형태, 이거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예. 뭘로 보면 이걸로 볼게요. 이게 더 편해. 왜냐면 얘만 보이니까. 잘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격 볼펜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 이게 책에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이격 볼펜이 볼펜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T22, P20인 경우, 예, 얘가 주력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죠. 근데 넘었잖아. 그럼 윗꼬리가 생기죠? 예?
윗꼬리가 생겨요. 그리고 또 넘죠. 그러면 이렇게 넘으면 다 윗꼬리가 생긴다고. 얘도 너무 올라가서 윗꼬리를 생겼는데 시작했더니 이미 넘어 있어. 그죠? 잘 보세요. 저가는 어디 있나? 이해되세요? 저가는 다 볼펜 20 아래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저가는 볼펜 20 아래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격 볼펜이 이렇게 올라가도 봉은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린다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넘어가도 저가는 얘를 타고 가기 때문에 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얘를 타고 갈 거라고. 올라갈 때 이렇게 얘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가는 계속 볼펜 20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벗어나면 이렇게 돌아가는 성질을 갖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과열을 벗어난 거예요. 과열을 벗어났다. 저가 깨지면 무너질 수도 있죠. 상승하는 봉은 저가를 깨지 않는다. 오케이? 예? 상승하는 봉은 저가를 깨지 않는다. 자, 여기서부터 상승 시작했죠. 저가 지켰고, 저가 지켰고, 저가 지켰고, 저가 지켰고, 저가 지켰고, 저가 지켰고, 저가 지켰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봉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8개월 동안 저가 지켰단 말이에요. 깨면 이건 상승봉이 아니죠. 그래서 이격을 타고 갈 때는 볼펜 20만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격을 타고 갈 때는 볼펜 20만 봐야 돼. 볼펜 20만. 만약에 매수하고 싶으면 그게 최대가예요. 볼펜 20만 봐야 된다고. 이격 볼펜 20을 넘어가면 팔아야 되고, 예? 이격 볼펜 20을 넘어가면 파는 거고, 볼펜 20을 타고 가니까 적어도 그 밑으로 내려와야 매수가 되는 거지. 근데 올라가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 상승이 그래프 딱 선 두 개로 설명이 돼요. 되잖아요. 왜 윗꼬리가 생기는지도 다 이해되잖아요. 예? 그냥 보고 봤을 때 이게 왜 윗꼬리가 생기는지 모른다고.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윗꼬리가 왜 생기는지 다 보이잖아요. 안 보이세요? 다 보이잖아. 과열. 벗어난 애들이 윗꼬리가 생긴 거지. 그리고 이렇게 벗어나 있으니까 외국인이 공매도 치는 거죠. 예? 개인들은 이게 엄청 좋은 자리인 줄 알고 덥석 무는 거고, 개인은 덥석 무는 거잖아요. 시세가 나니까. 개인이 판단하는 상승의 기준은 시세가 나느냐 안 나느냐고. 그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준 범위를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죠. 기준선을 벗어나면 이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선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초보자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노려볼 만한 가치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시총 다 봤죠? 네? 시총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다 봤습니다.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종목을 보시면 별로 가치 있는 게 없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수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특히 배터리는 제가 봤을 때 차트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차트가 망가져 있다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거 이베스트 증권에서 제공하는 트렌드 차트예요. 이게 예스스탁이라고
차트 제공하는 개발사가 있어요. 거기랑 이베스트 증권이랑 조인해가지고 예, 런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채널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채널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인기 순위 있고 최신 순위 있고 이름 순위 있는데 최신 순으로 하면은 이제 멍거님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면 정보 제공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멍거님이 있고 제가 이제 지금 총 12개의 채널이 있는데 제가 11번째로 개설했고 멍거님이 12번째로 개설하신 거예요. 근데 인기는 지금 제가 어쨌든 가장 많고 2등이 멍거님이에요. 이게 지금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다는 뜻이죠. 예? 지금 이 그 트렌드 차트는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만들어진 HTS에서 뭐 특별할 게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차트를 만든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뭔가 핫하게 반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게 공유 차트 인기 순인데요. 지금 1, 2, 3, 4, 5, 6, 7, 8, 9등까지가 저예요. 9등까지가 저고 10위가 몽건입니다. 예. 예. 지금 뭐 제가 방송이나 동영상 같은 거 하면서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1위에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잠시 이제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어디 갔지? 좀 전에 있었는데? 잠깐만요. 예. 예스 트레이더? 예스 트레이더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릴 게 뭐냐면 그 성질, 예? 그러니까 차트를 그려가는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분석하는 방법이 좋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봉이 움직이는 성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보세요. 이건 제가 예스 트레이더에서 수식을 짠 거예요. 수식을 짜서 이제 종목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뜬 현재 오늘자로 뜬 종목은 이제 낙폭과대로 뜬 건 SK 스퀘어랑 누리플랜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그 전에 이전에 떴던 거 한번 볼게요. 이전에 떴던 종목이 뭐냐면 광주 신세계.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볼펜을 찍은 건가? 자, 광주 신세계 볼게요. 예, 보이세요? 이거 제가 움직인다. 움직이는 법을 잘 몰라요.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자, 보세요. 얘가 언제 떴냐면 여기서 떴어요. 여기서.
신호 발생한 게 여기에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예? 왜냐? 지난주에 이격 해소가 안 됐어요. 이거 안 찍었어. 그죠? 이번 주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있다고. 예?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격을 벗어나면 회귀하는 성질. 예? 이격을 벗어나면 회귀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참고. 이런 구조, 이런 현상을 기대하는 거라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종목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안국약품? 예, 이게 안국약품이에요. 얘도 신호 떴던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뭐 있었죠? 세 개였는데 안국약품, 광주 신세계, 하나 뭐였지? 하나가 뭐였더라? 종목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뜬 종목은 SK 스퀘어예요. SK 스퀘어. 보시면 예, 이렇게 벗어났죠. 그쵸? 이렇게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벗어나면 그 다음에 목표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미원홀딩스.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를 미래 1로 바꿔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격이 어디예요? 여기죠. 오케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이격을 해소하려면 4740원까지 올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격이 벌어졌을 때 다음 봉에 회귀해야 되는 가격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 완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뜬 종목이 뭐냐? 이번에 뜬 종목은 누리플랜? 얘는 좀 심한 것 같던데. 누리플랜. 예, 오늘 하한가 맞은 기업인 것 같던데요. 예, 자 보세요. 벗어났잖아. 그쵸? 예, 광영님 반갑습니다. 벗어났죠? 이런 구조가 어쨌든 낙폭과대의 종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코스닥 종목은 좀 무서워요, 솔직히. 예,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월봉으로 봐도 벗어났어요. 그죠? 월봉으로 봐도 벗어났고 주봉으로 봐도 벗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구조적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왜냐? 이 지금 벗어나면 다 감아올렸거든. 예? 벗어나면 감아올렸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감아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는 예, 나쁜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흐름을 계속 살펴볼 이유는 있겠죠. 어쨌든 예, 하한가 맞으면서 구조적으로 예, 월봉도 낙폭과되고 주봉도 낙폭과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미원 홀딩스 어떻게 됐을까요? 주봉. 아이고, 이격을 해소하고 계속 빼고 있어요. 그죠? 이격을 해소하고 계속 빼고 있어요. 여기도 이격이 해소됐어요. 예? 이격을 해소했어. 오늘도 이런 예. 지금 여기서 떴단 말이에요. 여기서 떴는데 여기도 살짝 올랐다가 쭉 당겨가지고 이격을 해소하고 오늘은 갭상승한 다음에 쭉 뺐어요. 예. 이격은 해소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격을 해소하는 방법이 예.
올라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빼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요건 좀 아쉽네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SK 스퀘어? SK 스퀘어 안 봤나요? SK 스퀘어. 예. 아, 봤죠? 아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본다. 자, 뭐죠? 검색식은 배포되어 있고, 예, 검색식은 배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트렌드 차트는, 예, 저기, 이베스트 증권 가입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나스닥부터 볼게요.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월봉, 주봉, 일봉 됐죠? 네. 나스닥부터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나스닥, 네. 자, 이게 애매하죠? 예? 이게 애매하다는 거야. 이게 사용한 하단선, 그죠? 사용한 하단선, 그 다음에 쓰지 않은 하단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하이닉스하고, 예, 하이닉스하고 그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예, 지금 14,842까지 가야 이게 지금 매수할 만한 구조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놀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수하기에도 그렇고 매도하기도 그렇고 매도는 상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도 없고 매수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런 거예요. 매도는 가격이 안 맞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주봉인데 갭상승을 해버렸네요. 응? 갭상승을 해버렸어. 아, 차트 진짜 그지같이 그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하는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알려주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면 어려워요. 자, 여기가 하단선이죠? 그러니까 이건 매도하기 어려워요? 예? 매도하기 어렵다고. 매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도하기 어려워요. 예. 갭상승까지 해버렸어. 자, 상단선이 어디 있어요? 강한 게 없어. 강한 게 없어요. 그쵸? 얘는 강한 상단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월봉도 상단선이 없고 주봉도 상단선이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매도를 공략해요? 너무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너무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예?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저가를 안 깨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예요. 예? 15,376 저가 이렇게 매수라고요. 매도 없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고투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예? 고투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꺾였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상방으로 한번 틀었다고. 예? 근데 여기서 하방으로 꺾었어.
상방으로 튼 걸 하방으로 꺾어놨다고요. 꺾어놨기 때문에 이거 못 넘으면 매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정고점을 못 넘을 때만 매도가 가능해요. 정고점을 못 넘을 때만 매도가 가능하고 가격은 몰라. 됐죠? 예? 그럼 어디까지 가요? 여기 저가. 이 밑으로 가는 거지. 응? 이 밑으로. 왜? 고가가 이게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요 밑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가 안 넘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지. 매도의 조건은 뭐다? 정고를 안 넘어야 돼요. 매도의 조건은 정고를 안 넘는 건데 어디서 매도해야 돼? 저도 몰라요. 이해하셨죠? 예? 이게 고가 투자 심의도가 여기서부터 횡보하다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내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렸다고. 그래서 여기가 1차 바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1차 바닥이에요. 여기가 1차 바닥인데 얘가 이번 주에 정고를 못 넘으면 얘가 바닥이 아니니까 이 아래로 내려온다고요. 이 아래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는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를 해도 되는데 고가를 넘을지 안 넘을지 차트로는 파악이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다. 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다지 고가를 안 넘을 거니까 매도하라는 소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매도가는 자유로운 거죠. 본인이 선택해야 되니까. 다만 하단선 아래에선 매도하면 안 되니까 15,373 아래에서는 신규 매도는 없다. 매도할 거면 그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을 볼 필요 있나요? 일봉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일봉은 공중에 떠 있어요. 일봉은 공중에 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우는 월봉은 코멘트 할 게 없죠. 월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이건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월봉은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해야 된다. 그죠? 주봉은 매도 칠 수 있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34,813. 예. 그러니까 주봉만 딱 보면 주봉에 매도 가능한 위치는 여기고 34,816 뭐 13 뭐 상관없어요. 여기고 그 다음에 매수할 수 있는 위치는 여기에요. 34,466. 그러니까 다우 지수를 보고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34,816에서 지난주 고가 사이 고 얍삽한 공간 거기가 매도. 그 다음에 34,466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 고 영역이 매수 영역입니다. 일봉은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매도자의 공간, 매수자의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월봉은 매수율이에요. 월봉은 매수율이에요. 왜냐면 지금 월봉은 매도해야 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월봉은 매수율이고 주봉으로 매도하려면 34,816에서 지난주 고가 사이 그 영역만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쭉 내려가서 SQQ 월봉은 할 얘기가 없죠. 월봉은 할 얘기가 없다. 네, 월봉은 할 얘기가 없고 이것도 하고 넘어가야죠. 이게 상단일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상단이야, 상단. 하단이 아니야.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수한다 그러면 아무리 비싸게 줘도 여기야, 여기. 여기요. 17.95. 이 위는 매수 가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단선 18.19 위는 매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격볼벤 20을 넘어가면 일단 매수는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18.63.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매수 대상은 아니라고. 언제 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18.63 위는 쳐다보면 안 되고 18.19 위도 쳐다보면 안 돼요. 노릴 수 있는 가격은 17.95 아래만 가능합니다. 끝이에요.
일봉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월봉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봉이 방어가 잘 돼야 됩니다. 삭스. 월봉은 패스. 그죠? 월봉은 패스라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월봉은 올라가길 바라는 거지. 제 마음은 올라가길 바라는 거지, 올라가기에 좋은 구조는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주봉은 없어요. 주봉은 없어. 그냥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9.94 위로는 빠이빠이예요. 9.94 위로는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예. 끝. 일봉은 볼 필요 없어요. 자, TMF. 제가 욕 많이 먹은 종목이잖아요. 사람들이 욕 많이 했죠. 쥐뿔도 모른다고. 예. 자, 중요한 거 뭐예요? 하단선 상방. 그죠? 없잖아. 오케이? 없잖아요. 없다고. 하단선 발달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얘는 저가를 지켜야 돼. 저가를 지킬 수 있다고 그러면 사세요.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이 구조에서 저가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시면 사시라고. 네. 저는 이거 지킬 수 있다라고 말 못하겠어요. 네. 제 입장에서는 이거 하단선 방어할 거니까 무조건 사세요라는 얘기 못하겠다고요. 왜? 얘랑 LG화학이랑 삼성 SDI랑 뭐가 달라요? 똑같이 생겼는데 언제든지 깰 수 있어요. 그럼 월봉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럼 월봉은 가치 없죠. 주봉의 하단선도 저가 부근에 있는데 얘도 못 지켜. 그죠? 얘도 못 지킨다고요.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주봉은 지난주 저가를 지킬 수가 없고 구조적으로 월봉은 하단선이 개판이고 이걸 뭘 믿고 사요? 아직은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예?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어요? 맨날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냐? 라고 했을 때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오르고 내리잖아요. 예? 계속 오르고 내리고 있다고. 6.4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 이건 드디어 상승을 시작했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직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월봉이 지난달 저가를 지켰다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율.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상단선이 여기 막혀 있어요. 상단선이 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가 여기에요. 고가를 넘어야 가겠죠? 예? 지금 고투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종가는 이미 턴했어. 종가는 턴했어요. 고가가 턴해야 돼. 저가는 뭐 충분히 공간이 있으니까 해볼만 하고요. 결국에 이제 이 싸움은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의 싸움으로 진행되겠죠. 여길 넘어야 돼요. 얘는 여길 넘어야 되고. 자, 이걸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고요. 얘도 여길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길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들리면서 3개월 동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달 고가를 넘어버리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고가를 못 넘으면 예, 또 고생해야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무시. 예, 그러니까 보셔야 될 거 뭐예요?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예, 거기에 달린 거예요. 지난달 고가만 넘어주면 베스트죠. 뭔가 이슈화 될 만한 일이 생겨야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조금 더. 월봉.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현재 기간 조정은 제 생각엔 다 했거든요. 지금 위치에서 보면 기간 조정은 했다고 봐요. 지금 여기서부터 예, 여기까지가 기간 조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예, 그래서 잘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예? 기간 조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라서 그냥 횡보한 거지. 근데 지금 종가는 터냈잖아요. 종가는 위로 올라갔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3개월짜리 예? 3개월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종투는 3개월 동안 안 내려. 예. 종투는 3개월 동안 올라갈 거라고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아직 저가는 확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고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가, 저가는 아직 물음표예요. 종가만 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그죠? 이제 고가 투자 심리도도 상승하면서 3개월짜리 상승이 가능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간 조정이 마무리된 거라면, 예? 지금 상태가 시간 조정이 마무리된 거라면 전고점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은 이제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율은 2023년 8월까지 1220원 아래로 가야 돼요. 원래는. 그죠? 원래는 2023년 8월까지 1220원 아래로 가고 2023년 연말까지 1150원 아래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1200원이 여기에요. 응? 1200원이 여기고 1150원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선 볼펜보다 더 낮아요. 예? 볼펜보다 더 낮다고. 아직 여기도 못 깼어요. 아직 이격 볼펜도 못 깼다고. 그리고 위에 공간은 계속 열리죠. 위에 공간은 계속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1500원대까지도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얘가 위로 올라가면 1500원대까지도 열려있는 거예요. 왜?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시간이 가면 공간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로 방향을 틀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건 1500원대까지 열렸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예? 노란색이 주력이라고, 노란색이.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가격을 계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박스지. 예? 1번에서 2번 사이가 박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 올라가면 1,500원대까지 가능한 거고, 빠지면 한 1,260원대까지. 예. 그 사이에서 지금 어쨌든 방향을 모색하는 거죠. 1,520원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1,260원 아래로 가는 거냐, 이제 계속 간 보면서 방향을 정하지 않겠어요? 환율을 잘 알면요, FX 거래 하시면 됩니다. 그죠? 환율을 잘 알면 주식을 뭐하러 해요? ETF는 왜 해? 다 사기예요. 환율을 잘 알면 FX만 하면 돼. 방송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환율을 잘 아는데 무슨 방송이 왜 필요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FX 거래하면 끝나요. FX 거래를 안 하는 사람이 환율을 잘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개그예요. 네. 저한테는 그게 상식입니다. 환율을 잘하는 사람이 주식 거래를 한다. 그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 예?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국어 시험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학을 겁나게 잘하는 애가 문과에 가가지고 국어 시험을 보는 격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납득이 되세요? 저는 제 뇌구조로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범위에서는 불가능해요. 아니, 수학 천재가 왜 국어를 풀고 있어? 수학이나 풀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네? 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국어 이야기를 하는지, 그건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네? 수학 천재가 왜 고전문학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홍콩. 저는 상식에서 생각합니다. 상식을 벗어나면 어려워해요. 근데 이 바닥은 사실 상식이 잘 안 통하잖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려워.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에서 상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상식을 원하지 않아요. 상식을 넘어서길 원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되겠어요? 상식을 벗어난 건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로 한데, 그런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걸 통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통찰이 쉽게 얻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습을 해본 바로는 어렵다. 그런 통찰의 단계까지 올라서는 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이 시장을 움직이는 그 주체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게 제정신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통찰의 단계에 올라서는 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 중에 일부분은 이해가 돼요. 전부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예. 그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예. 그냥 일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일부 시간. 예. 그러니까 움직이는 요인 중에 일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그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를 상상해야 돼. 그죠? 내가 아는 건 5%인데 5%의 흐름을 가지고 나머지 95%를 상승해 가지고 때려 맞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루 중에 하루 모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9시에서 10시 사이만 이해할 수 있다든가, 한 달 중에 16일에서 18일 사이만 이해할 수 있다든가, 뭔가 그런 특정 구간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 상태가 존재하기도 해요. 나머지는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예, 그걸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이제 속으로는 비웃죠. 속으로는 비웃어요. 왜?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거는 구분이 돼요. 예.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예, 그건 사실 무리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말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응?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야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니, 예,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원하니까. 상대방이 그걸 원하는데 그건 그런 말을 안 해주면 관심이 없잖아요. 없어 보이고. 없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살아온 이력을 봐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어쩔 수 없어요. 살아온 이력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어요. 예? 제가 살아온 인생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가 더 중요해요. 그 전문가를 찾으실 때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방송 말고도 여러 방송을 보실 거잖아요. 예? 훨씬 더 수준 높은 방송도 보실 거고, 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필터링 할 때 단순하게 그 방송에 국한해 가지고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좀 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바닥이 굉장히 쓰레기가 바닥이에요. 예? 이 바닥이 굉장히 쓰레기 바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추잡해요. 예?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예? 제가 본 바로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좋은 대학을 나오나 대학을 안 나오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도 똑같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다른 영역보다 학력의 영역이 굉장히 낮죠. 예? 학력의 영향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도박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 학력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왜? 돈 버는 것만 중요해. 그래서 지식의 체계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 틀려. 그죠? 그러니까 리딩 하잖아. 응? 그러니까 리딩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예. 같이 분석하시는 사람들은 하락장 오면 다 돈 잃어요. 예? 같이 분석하시는 분들은 하락장 오면 답이 없어. 왜? 유동성이 시장을 다 엎어버리기 때문에. 예. 그때는 뭐 매출이니 영업이익이니 그런 거 하나도 안 통해요. 예. 그러니까 같이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하락장이 오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건 알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바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많은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인이 알 수 있는 지식의 범위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딱 거기까지.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죠. 거기까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재밌는 세상이에요. 이 바닥 자체가 진짜 골 때리는 곳입니다. 자, 이거 홍콩이에요. 상생.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음봉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 저기 중국 정부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부양책도 내놓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음봉이라고. 이게 팩트예요. 예? 이게 팩트라고. 얘는 저가를 지킬 때만 상방이에요. 예? 저가를 지킬 때만 상방이라고요. 상방을 보고 싶으면 저가를 지켜야 돼. 저가 깨지면 나가립니다. 예, 하셨죠? 예. 뭐 올랐다 내렸다 막 하고 있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흐름이고, 예. 결국 음봉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 자, 요거는 상해. 상단선 찍고 아직 양봉 버티고 있어요. 얘도 저가를 깨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하단선 보세요. 하단선 각이 없죠. 각이 없잖아. 예? 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를 수는 있어. 3177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받쳐주는 게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가 뭔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상승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지, 예.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하락 추세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응? 하락 추세 안 끝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중국 증시의 상태가, 와, 이건 지금 뭐 이제 드디어 부양책에 상승장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 너무 좋아, 그거 아니라고. 네? 중국 증시 너무 좋은 거 아니라고.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양봉 뜨기 전까지는 못 믿어요. 종가로 양봉이 떠야 돼. 그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 증시를. 그 정도는 참고하세요. 뭐 일일이 뭐 주봉이 어떻고 일봉이 어떻고 그건 사실 거래하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거고, 네. 저희 같이 참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네, 상방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건 아니고, 반대로 지난달 저가를 안 깼기 때문에 하방도 강한 건 아니에요. 내려갈 거면 지난달 저가 깨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이도저도. 니케이.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이거 포스코 홀딩스잖아. 예? 포스코 홀딩스. 이격 벗어나면 안으로 들어온다. 이격 벗어나면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라고요.
자, 볼 거는 다 본 것 같아요. 예, 볼 거는 다 봤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이 방송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하는 건 실력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 매도했다가 그렇게 너무 빠르게 거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감각도 좋아야 되고 판단력도 빨라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전형적인 차티스트여야 됩니다. 왜? 오르고 내리는 걸 인지하는 건 가치로는 안 돼요. 차트 딱 보고 여기 매도 여기 매수 이게 한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빠른 판단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주의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의 동영상도 많이 참고를 하시잖아요. 참고를 하실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를 보세요. 그래야 배우지. 예? 그 사람을 따라갈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판단하는 논리를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쓰셔야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SK 바이오요? SK 바이오.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믿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그건 저도 포함이에요. 저를 믿으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봤는데 유용하다 싶으면 도구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도구를 쓸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거지. 누구를 믿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를 믿으라고 하고 싶을 생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믿어달라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맨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도 못 믿어가지고 이혼하는 세상인데 안 그래요? 예? 본인이랑 수년간 만나고 그리고 수년간 같이 산 사람인데도 못 믿어가지고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누굴 믿냐고요? 누굴? 잘 필터링 하세요. 바이오 사이언스예요? 바이오 팜이에요? 바사? 바사예요? SK 바이오가 두 개 있는데? 바사 바이오 팜. 어느 거예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바사 바이오 팜. 분기 저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바이오팜 분기
분기는 자유. 예? 분기는 자유예요. 올라가도 돼요. 분기만 봤을 때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지금 어쨌든 상단선 싹 다 제거된 거예요. 월봉 저가를 깼어요. 저가를 깼어.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최대가가 84,200원이에요. 82,400원. 예? 네,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최대가는 82,400원이요. 월봉 기준으로. 자, 여기요. 여기만 매수가 돼요. 근데 저가가 깨졌죠? 예? 저가가 깨져서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구조로는 지금 아래쪽으로, 예? 구조로는 아래쪽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시간은 활용이 안 돼요. 시간은 불가. 그러면 가격만 쓰셔야 돼요. 이게 824예요. 824 땡땡. 그러니까 월봉으로는 거래한다 그럼 824 땡땡이고, 그 다음에 여긴 못 넘어요. 여긴 예. 돌파 안 돼요. 돌파 안 되는 가격이 얼마냐면 여기 94,900원 95,000원. 예. 95,000원 위로 올라가면 매도 가치가 생겨요. 거래량으로 아직 안 돼. 그죠? 거래량이 위쪽에 있잖아요. 고가보다. 그러니까 여기 볼벤 못 넘어요. 그러니까 얘는 월봉으로 봤을 때 매수한다 그러면 824 땡땡이고 95 땡땡땡 넘어가면 보유 또는 청산 이렇게 돼요. 매수는 824 아래만 된다. 824. 이게 월봉이고요. 주봉은 보유만 돼요. 네? 주봉은 보유만 돼. 차트가 보유만 됩니다. 보유. 이거 상단선에 다 막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 눌러도 할 말 없어. 그죠? 얘는 눌러도 할 말 없다고요. 81,000원 위로는 이번 주는 못 건드려요. 하단선은 덜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끌어올린 거예요. 그냥 끌어올렸다고. 예,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월봉이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끄집어 올린 거예요. 근데 월봉이 하단선 아래에 있는 걸 끄집어 올렸더니 주봉 상단선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보유만 되는 거예요. 그죠? 82,300원 이 아래 말고는 공략할 자리가 없어요. 82,300원 예, 맞아요. 82,300원 아래 위로는, 그러니까 아래 말고는 공략할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봉은 코멘트 할 게 없어요. 82,300원 아래만 공략. 나머지는 보유. 나머지는 보유의 영역이라고 봐요. 더 올라가든 어쩌든. 그죠? 더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82,300원 아래만 매수자가 공략할 수 있고 그 위는 예, 매수자가 공략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주봉은 좀 불안해요. 주봉은 불안하고 월봉으로 이제 땡기면 아까 95,000원 있죠? 거기까지가 맥스로 보여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월봉은 거기가 맥스인데 주봉은 거기까지 열어줄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가격도 예, 매도해도 할 말 없는 위치예요. 그렇습니다. 이 띵글 차트, 띵글 스톡, 이게 지금 PC 버전이 있고 모바일 버전이 있어요. PC 버전이 있고 모바일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뷰 버전이 있고, 이거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 끝나가니까 지금 12시 다 됐죠. 예.
자, 그러니까 띵글이 모바일 버전이 있고 PC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뷰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렌드 차트가 있고 예. 요렇게 돼 있어요. 예. 얘는 구매하셔야 되고 얘는 신청을 하시면 제가 한 1개월 정도 써보실 수 있게 키를 보내드릴게요. 여기 주소 보이시죠? 네, 포비 골뱅이 프로그시어다KR로 신청을 하시면 제가 1개월 동안 PC 버전 써보실 수 있게 키를 보내드릴게요. 1개월 지나면 제가 키를 삭제하니까 1개월 동안은 써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방송 보시면서 해보세요. 네, 제가 하는 걸 똑같이 해보시라고요. 과거로도 가보고 미래로도 가보고 현재로도 가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사용하면서 직접적으로 들어보시면 조작하는 방법을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아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작했을 때 뭐뭐뭐뭐를 봐야 되는지를 알게 되시면 좀 이게 친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PC 버전 이건 맥에서는 안 돌아가요. 윈도우 10 이상 여기서만 돌아가고요. 1개월짜리 키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보시면서 보세요. 그 제가 보내드리는 그 키를 가지고 설치를 하시고 뭐 집에서 보셔도 되고 방송 보실 때 보셔도 되고 편한 대로. 이건 이베스트 가입하시면 되고요.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을 띵글 방식으로 과거 미래 이렇게 같이 보고 싶으시면 트렌드 차트 이용하시면 돼요. 트레이딩 뷰 이것도 신청하시면 제가 1개월 키 드릴게요. 이것도 신청을 하시면 1개월 정도 쓰실 수 있는 키를 드릴게요. 써보세요. 써봐야 알지. 이게 잘 맞냐 안 맞냐 맨날 물어봐서 뭐 할 거예요. 본인이 써보고 익숙해져야 이게 진짜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건 미장 미국이요. 미국 앤드 기타 뭐 상품이 되게 많으니까 이건 국장만 돼요. PC는 국장만 된다고 미국 증시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쓰시려면 키움 계좌 있으셔야 돼요. 키움 계좌. 자, 설명 다 해드렸죠? 자, POBI 골뱅이 PROGUE.co.kr입니다. 나 신청해요 하면 돼요. 그러면 1개월짜리 키 보내드릴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